자, 8월 16일 새벽 물부랑 이제 해외 유럽 축구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물부도 3.9배가 당첨이 됐고, 유럽 축구도 두 폴더 추천해드린 2.2배 리버풀 마인의 비아리알 승 2.2배 당첨이 되었습니다. 좋은 기세 몰아가지고 꼭 연승 탈 수 있도록, 특히 물부는 또 먹으면 3연승이죠. 유럽 축구도 지금 올 시즌 한 번도 틀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좋은 징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물부부터 시작해요. 물부 컵스와 피츠버그 경기. 컵스는 이마나가 나오고 피츠버그는 버로우 나옵니다. 그 컵스가 원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팀인데 최근에 뭐 투수력은 웬만큼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력이 얘들이 너무 못 내고 있어요. 점수를 원래 한 경기당 5, 6점씩 그냥 우습게 되는 팀이었는데 지금 타선 전체가 단체 슬럼프에 빠져버렸어요. 10경기에 28점을 냈고, 피츠버그 투수가 오늘 지금 버로우스가 나오는데 버로우 최근에 안 좋아요. 최근 2경기에서 9.2이닝 동안 10실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10실점한 상대도 신시내티와 샌프란시스코, 결코 뭐 타선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팀을 상대로 10실점을 했어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컵스가 이런 버로우스를 쉽게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번 경기 보시면 컵스가 정배당이긴 하지만 최근 방망이 감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마나가도 최근에 그래도 한 번 정도 7월 말쯤에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페이스 찾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고 2경기 연속으로 컬리 스타트, 이름값에 맞는 그런 활약을 하고 있고, 다만 배럴 비율이 상당히 불량해요. 그래서 잘 맞은 타구가 나오면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는 기준점이 9.5인 거 보면 아무래도 좀 바람이 또 리그리필드는 바람정을 많이 받는 구장이라서 바람이 또 안쪽으로 부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9.5 언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컵스가 방망이를 잘 못 치기 때문에, 뭐 피츠버그는 항상 못 치고, 그래서 9.5 언더에 피츠버그 프렌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토와 텍사스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라우어 나오고 텍사스는 코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토론토는 라우어, 텍사스는 코빈. 라우어는 이 선수가 KBO에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올 시즌 너무 잘 던지고 있어요. 다만 직전 경기에 다저스전에서 조금 털렸습니다. 3이닝 동안 포볼 4개, 홈런 2개 주고 3실점하고 조기강판 됐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뭐 들린 적 없습니다. 코빈 원래 방울 3점대 초반 찍고 있다가 아무래도 점점 이제 성적이 이제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2경기 동안 7.1이닝, 3이닝 4이닝 던졌는데 7.1이닝 동안 6실점, 홈런 2방 맞았어요. 필라델피아라 양키즈 상대로. 최근에 대부분 5이닝 정도밖에 못 던집니다. 직전은 3이닝 4이닝 던졌는데 최근에 대부분 7월부터 해가지고 5이닝, 6이 많이 던지면 5.2이닝 막 그래요. 이닝이 많이 던지지 못한다. 그 말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커트도 많이 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텍사스가 3연패 중인데 지금 둘 다 자완이고, 토론토는 자투 상대로 OPS가 7.54인데 텍사스는 6.30입니다. 1할 2푼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떤 면으로 봐도 타격도 한 경기당 3점 이상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토론토가. 그래서 뭐 분위기 자체도 텍사스는 3연패고, 이 경기는 뭐 토론토 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토론토 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워싱턴과 필라델피아입니다. 워싱턴에 카발리 나오고 필라델피아는 워커 나옵니다. 카발리는
저에게 좌절을 안겨줬던 투수인데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 못 던졌던 투수인데 올라와서 되게 잘 던지고 있어요. 첫 경기 4.1이닝 무실점이었고 직전 경기는 그래도 5이닝 4실점 점수를 좀 줬어요. 그래도 5이닝을 채웠다 처음으로. 이제 신인 세 번째 등판은 보통 좀 흔들립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전도 좀 그랬었죠. 신인들 세 번쯤 나오면은 조금 털리는 경향이 있어요. 카발리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워커 이 투수는 뭐 베테랑이고 지금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고 특히 2경기 연속으로 퀄스 6이닝 1실점씩 2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던져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필라델피아 좀 많이 안정적이에요. 카발리가 잘 던질 가능성도 있는데 보통 세 번째 등판하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특히 직전에 살짝 흔들렸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에 9.5 오버 쪽으로.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의 자타자들이 큰 거 한두 방 정도 칠 것 같아요. 카발리 상대로. 보스턴과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베이오 나오고 마이애미는 컨트릴 나옵니다. 자, 베이오는 한 15, 16경기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제가 저 경기 베이오 한번 무너질 때 됐다고 해가지고 보스턴 반대로 불러드렸거든요. 추천하지 않고. 근데 정말 무너졌어요, 경기. 그래서 간만에 무너졌어요. 5.2이닝 동안 5실점. 샌디에고 조대에서. 퀀트릴은 계속해서 5이닝 4번인가 5번 정도 던지다가 최근 2경기에서 4.1이닝 밖에 못 던졌어요. 실점 많이 하진 않았어요. 4.1이닝 1실점인가 2번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선발 비교해보면 베이오가 살짝 안정적인 것 같지만 뭐 최근 비교해보면 퀀트릴이 그렇게 밀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마이애미가 크게 불리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이오가 2번 연속 그동안 털리지 않았던 거 2번 연속 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9.5 오버에 양 투수 다 실점이 웬만큼은 있을 것 같아요. 양 타선이 그래도 우투수 상대로도 잘 치는 타선이라서 있을 것 같고 승패는 마이애미 프렌 쪽이 좀 더 메리트 있어 보여요. 매치와 시애틀 경기입니다. 매치는 맥클린 나오고 시애틀은 우 나와요. 저 맥클린은 신인이에요.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데뷔를 안 했던 투수고 오늘 메이저리그 이제 데뷔전이 되는 거예요. 올 시즌 트리플 A 성적을 제가 저기 적어놨고요. 트리플 A에서 87.1이닝 동안 삼진 97개, 포볼 44개. 어떤 투수인 줄 알겠죠? 재고 안 잡힌 투수예요. 이닝당 2이닝당 1개씩은 이제 포볼을 준다는 거고 삼진수도 크게 많진 않아요. 콜업된 투수들에 비해서. 근데 휘입은 안정적이고 포볼이 44개인데 휘입이 1.10이란 말은 안타를 거의 안 맞았다는 겁니다. 방어율도 괜찮고요. 트리플 A에서. 이 선수 스카우팅 리포트 보면 구속은 최고 구속 98마일이고 평균 한 95마일 정도 찍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가 상당히 좋아요. 수준급이에요. 70점 찍혀있거든요. 70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직구 슬라이더 거의 뭐 그 2개로 하는 투수 같고 공 빠르기로 그래도 삼진율이 좀 떨어지는 거 보면 아마 1, 2회쯤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볼이 많기 때문에. 시애틀의 우는 브라이언 우는 항상 뭐 꾸준하게 패스트볼 빨리빨리 꽂아가면서 포볼 최소화해 가면서 점수 많이 주면 뭐 한 1, 2점 정도고 얘는 정경기를 모든 경기를 6이닝을 다 던졌어요. 지지난 경기에 한번 털렸었죠. 처음으로 세 번째 전 경기예요. 한번 털리고 그 외에는 털린 적도 없습니다. 그냥 뭐 6이닝 1실점, 뭐 2실점, 7이닝 9실점 막 요런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율 3.08. 선발 무게감은 확실히 시애틀이 앞섭니다. 매치가 지금 4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근데 맥클린 쟤도 후속이 빠르고 슬라이드가 괜찮아서 어쨌든 시애틀도 처음 본 투수고 처음 본 투수는 낯섦이라는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큰 점수를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8.5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는 시애틀 배당이 참 좋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승패는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인 투수라서 조금 애매해요. 그죠? 자, 다음 경기가 이제 신시내티와 미러키 경기입니다. 신시내티는 라텔 나오고 미러키는 프리스트 나옵니다. 자, 라텔은 신시내티로 오고 나서 지금 3번인가 던졌는데 두 번인가 잘 던지고 한 번 못 던진가? 그래요. 직전 경기에 4.2이닝 동안 4실점했습니다. 피츠버그 상대로. 요때 얘가 웬만하면 6이닝 던져준 투수인데 간만에 4.2이닝, 5이닝도 못 채웠어요. 이 선수는 기록 보시면 알지겠지만 세부지표 같은 건 다 안 좋아요. 구속도 그래 빠르지 않고 삼진도 많이 못 잡고, 그런데 홈런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피홈런 1등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런데 방어를 좋아요. 그 이유는 포볼이 되게 적고 포볼 제어 완벽하게 하고 있고, 홈런을 제일 많이 맞지만 홈런 대부분이 80% 이상이 1점짜리 홈런입니다. 투구 철학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냥 포볼 주기 싫어서 중간으로 던진 투수예요. 주자 없을 때는. 그래서 홈런 맞아도 1점짜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리스터도 올 시즌에 완전히 대박 치고 있죠. 그런데 직전 경기에 진짜 간만에 털렸어요. 쟤도 4.1이닝 동안 6실점 홈런 2방 맞고, 매치 전에 너무 많이 안타를 11개인가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봤더니 구속이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한 1마일 살짝 넘게. 그러면은 구속이 떨어지면 살짝 문제가 되긴 한데, 최근에 뭐 구속이 한 2경기 떨어져도 3경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낚여가지고, 구속이 살짝 떨어졌다고 해도 이게 뭐 일시적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는 요새 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미러키가 최근에 미러키가 지금 14면승인가 그렇죠? 4면승이 아니라 얘들이 오늘 경기도 7점 차로 지고 있다가 역전승했어요. 8대1에서 8대10으로 역전승했습니다. 지금 미러키 타선은 엄청나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는 그 기존에 미러키 그 장줄 타고 계신 분들은 그 끊길 때까지 계속 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안 타고 있으신 분들이 나도 재미 좀 볼까가 타면은 바로 부러집니다. 타지 마세요. 안 타신 분들은 그냥 9.5 언더 정도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웬만큼 던져주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2번 연속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9.5 언더 추천드려요. 제가 왜 미러키의 3연승을 제가 다른 팀을 적어놓은 것 같네요. 저 잘못 적은 거예요. 그리고 캔자스와 화이트삭스입니다. 캔자스는 로렌젠 나오고 화이트삭스는 버크 나와요. 로렌젠 꾸준합니다. 직전 경기 7이닝 동안 무실점 애리조나, 그리고 상대전 양호하고, 버크는 후반기 4경기에서 뭐 실점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4경기에서 총 던진 이닝이 17이닝 밖에 안 돼요. 한 경기당 뭐 4이닝 살짝 넘게 던졌다는 건데, 5이닝도 못 던졌다는 거는 뭐 포볼도 좀 줬다는 거고, 투구수가 많았다는 거고, 결정을 전부 다 커트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선수도 한 시즌을 꾸준하게 선발로 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거고, 아마도 이번 경기도 캔자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렌제는 뭐 구속이 뭐 평균 구속 정도 되고 7가지 공 던질 수 있고 그냥 저냥 던진 투수고, 버크는 얘는 그 구속이 그렇게 구종이 다양하지 못해요. 직구랑 체인지업 위주로 해가지고 속력 감속 주고 하이패스볼 던지고 이런 투수고, 포볼이랑 땅볼 비율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하위 17%에요 둘다. 그래서 위험 변수가 로렌젠보다 좀 더 많다. 그리고 화이트삭스는 오른손 투수공을 꼴찌 잘 못 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캔자스 시티가 확실히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버크 5이닝 안에 무너질 것 같고 내려갈 것 같고, 불펜 싸움 붙으면 뭐 캔자스가 유리하겠죠. 다음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세코니 나오고 애틀랜타는 웬츠 나옵니다. 세코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타선 만나면 제가 제일 많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직전 경기
화이트삭스 상대로 3이닝 동안 5실점 했습니다. 홈런 2방 맞고 내려갔어요. 제 하드hit율이 되게 높아요. 47.9%고 배럴은 하위 2%입니다. 제가 지금 회전율이 2387이라서 상위 한 30% 안에 들긴 하는데 그 정도 회전수로는 쟤처럼 투구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강타선 조금 컨디션 좋은 타선 만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최근에 고고 찰토가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던졌는데 직전 경기 임자 제대로 만났죠. 이번 경기도 만약에 또 그런 식으로 또 던지면 또 맞아 넘어갈 거예요. 애틀란타 타선도 지금 아쿠냐가 빠져 있지만 힘 있는 타자도 좀 있어요. 올슨부터 시작해서 오스나도 있고 그리고 신인왕 후보 볼드윈도 있고 괜찮게 치는 타자들이 좀 있습니다. 얘 또 평소대로 막 하이패스볼 던지고 내 구속도 어중간한데 회전도 어중간해요. 제 저 정도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웬츠도 쟤도 불펜 투수 하다가 그 커터의 재발견이라고 해가지고 커터를 너무 잘 써서 선발로 들어와서 되게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읽힌 것 같아서 이제 퐁당퐁당 하고 있어요. 쟤도 살짝 점수를 좀 줄 확률이 높고 다만 클리블랜드는 왼손 투수공을 살짝 못 쳐요. 거의 뒤에서 3등 4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승패는 애틀란타가 살짝 유리한 것 같고 언더 오버는 양 투수 다 아마 장타 허용률이 좀 있을 겁니다. 이 경기는 8.5 오버 쪽이 좋아 보여요.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볼티모어입니다. 휴스턴은 알렉산더 나오고 볼티모어는 가르시아 나와요. 알렉산더가 전 이 투수를 되게 저평가하거든요. 최근 두 경기 퀄리티 스타트 했고 심지어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상대 타선은 양키스와 마이애미. 근데 양키스 마이애미가 최근에 방망이를 좀 못 치긴 해요. 그래도 저 투수 저 구속으로 크게 특별함이 없이 두 경기를 무실점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죠? 이 선수는 불펜 투수고 올 시즌 뭐 처음으로 이제 땜빵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무너진 경기가 한 2번 있긴 한데 한 번 정도 있었고 한 번은 한 3-4실점 했고요. 최근에 너무 잘 던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3번 연속 잘 던질 그런 구위는 절대 아닙니다. 저 투수는 던지는 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공략 가능한 투수고 오히려 얕보고 들어왔다가 성급하게 방망이 나가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볼티가 만약에 그러지만 않는다면 또 볼티는 오른손 투수공 잘 치기 때문에 왼손 투수에 비해서 또 지금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웬만큼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 쟤는 불펜 투수고 오늘 불펜 데이에요. 2군에서도 그냥 소소하게 던졌고 5월 6월 마이너에서 한 3점대 방어율 마이너에서도 1, 2이닝만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구속 95.2마일 평균 어떤 투수인지 알겠죠? 그 변화구 별로 완성도 떨어지고 공좀 빠른 불펜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길게 못 갈 거예요. 길어봐야 2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휴스턴 타선에 좀 맞을 것 같아요. 볼티모어 그 불펜 자체가 그렇게 믿음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볼티모어가 살짝 유리한 것 같고요. 언더 오버는 오버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이제 양키스 경기 볼게요. 세인트루이스는 그레이 나오고 양키스는 프리드 나옵니다. 프리드가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항상 예전에 6월달까지만 해도 기본 6이닝에 2실점 이하로 막아졌는데 7이닝 8이닝도 가고 근데 7월 1일부터 6이닝 거의 못 가고 있고 보통 5이닝이에요. 5이닝 못 찍을 때도 있고 점수는 최소 3점씩은 주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드 방어율 1점대 시작해서 지금 2.94잖아요. 이 경기 끝나면 3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확실히 구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구위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그리고 5이닝 4실점을 2번 연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세인트 상대로는 상대전이 야구해요. 야구하고 그레이도 한 3경기 전까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3경기 전까지 막 8실점, 6실점 하고 있었는데 직전 2경기 컵스와 다저스 상대로 7이닝 1실점씩 2번 했어요.
근데 컵스 다저스가 저때 조금 안 좋긴 했어도 어쨌든 강타선인데 5타선 상대로 7이닝 1실점 2번 다 어느 정도 감춰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발로 비교해보면 지금 분위기는 그레이가 살짝 낫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경기 양 투수 다 이름값에 맞는 투구를 웬만큼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7.5 기준점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언더 보고 승패는 1점차 승부 같아요. 이 경기 세인트 루이스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미네소타는 매튜스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마이즈 나와요. 요거 미네소타가 역배고 디트로이트가 정배긴 한데 배당 차이 크게 안 납니다. 투수 그냥 비교해보면 마이즈가 훨씬 더 좋은 투수 같은데 실제로 까보면 매튜스가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에요. 공이 일단 빠르고 회전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포볼 비율을 상당히 제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삼진율도 높고. 다만 좀 직구 일변도라는 그런 약점이 있긴 한데 얘가 정면 승부를 즐겨 해요. 삼진 많고 포볼 작은데 휘브는 웬만큼 높거든요. 그 말은 안타를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삼진도 많이 잡지만 안타도 많이 잡았다는 거고, 얘가 약한 타선 만나서는 정면 승부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는데 좀 강타선 만나면 정면 승부보다 큰 것도 맞고 안타 많이 맞고 그래요. 그래서 방어율이 5점대고 디트로이트 타선이 지금 현재 강타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최근에 별로 폼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타선이라고 보면은 매튜스가 웬만큼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8.5 언더가 괜찮아 보이고요. 승패는 마이즈가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한 5이닝 6이닝 던져준 투수고 한 3실점 하는 투수라서 승패는 미네소타 프렌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도 매튜스는 상대전이 양호한데 마이즈는 조금 상대전이 별로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8.5 언더에 1도 좋아 보이는 선택인 것 같고 미네소타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경기. 콜로라도는 돌랜더 나오고 애리조나는 넬슨 나와요. 자, 이거 어제 또 콜로라도가 이겼죠. 지금 콜로라도가 한 번씩 이겨주고 있는데 이 양 투수 비슷해요. 던지는 스타일이 되게 비슷합니다. 구속은 돌랜드가 더 빠르고, 그죠? 근데 회전수가 넬슨이 훨씬 좋아요. 방어율도 그래서 좋고. 이거 그 구어스 필드고, 넬슨이 구어스 필드에서 한 번 던졌는데 털렸었어요. 23년도에 4이닝 6실점 했습니다. 그때 넬슨과 지금 넬슨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어스 필드 오면은 조금 힘들어요. 모든 투수들이. 그래서 이 경기는 넬슨도 웬만큼 실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텍사스전에서도 5.1이닝 동안 5실점을 한 상태고, 돌랜더는 직전 경기 5이닝 1실점을 잘 한 상태고, 분위기 돌랜더가 더 좋아요. 그리고 돌랜더는 쿠어스 필드에서 많이 던져봤죠. 어중간한 회전수는 직구 구위 믿고 던지는 투수들한테 불리합니다. 쿠어스 필드는. 그죠? 지금 넬슨도 구위가 그렇게 뛰어난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평소대로 던지다 보면은 예전 그 다른 구장에서는 안 넘어갈 공들이 쿠어스에서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콜로라도 프렌 쪽으로. 애리조나 마침 연승도 끝났죠. 콜로라도 프렌 쪽으로 추천드리고, 샌프란시스코와 템파베이 경기. 샌프란시스코는 벌랜더 나오고 템파베이는 하우저 나옵니다. 템파베이가 그 타지 브래들리 모델고 하우저 데리고 왔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템파베이 사기 당한 것 같아요. 하우저 최근에 엄청 안 좋아요. 1점대 방울 찍다가 최근 4경기에서 실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적하고 난 2경기에서 10.2이닝 동안 9실점 했습니다. 그죠? 별로 안 좋아요. 얘 이제 실력 뻔하는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제가 봤을 때 사기 당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벌랜더고, 오늘 경기 샌프란시스코가 무사한 말로에서 점수를 못 내는 바람에 6연패 당했습니다.
벌랜더는 잘 던지다가 5이닝 5실점으로 간만에 무너졌고, 이 경기 선발 투수만 비교하자면 저는 벌랜더가 좀 더 앞선다고 보고 있어요. 벌랜더는 직전 경기 좀 운이 없었고 최근에 98마일까지 공이 나옵니다. 하우저는 잘 던지다가 최근에 하락세를 타고 있는 투수예요. 그래서 선발로 비교하면은 벌랜더가 좀 더 낫다. 그리고 이 경기는 6연패 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샘프가 좀 더 끈덕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샘프 방망이 못 믿고 하기 때문에 8.5 언더에 승패는 샌프란시스코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저스와 샌디에고. 다저스가 어제 경기 이김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시리즈 또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공동 선두가 됐죠. 이 경기 이기면 다시 단독으로 치고 나갑니다. 스넬은 전반기 다 날리고 후반기에 이제 복귀해서 5이닝 정도씩 던져주고 있는데 직전 경기 삼진 10개 잡았습니다. 5이닝 동안. 저 투수는 원래 삼진 많이 잡고 포볼 많이, 싸이 영상 탈 때도 그랬어요. 아마 역대 싸이 영상 수상자 중에 포볼 제일 많이 줬을 거예요. 근데 점수 별로 안 줘요. 워낙 구위가 좋아서, 왼손 투수인데도 구위가 워낙 좋아서 슬라이드도 좋고 포심도 좋고 체인지업도 좋고 그래서 잘 치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감을 점점 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제 경기 다저스가 불펜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전 다저스 불펜이 그렇게 잘 던져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시즈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직전 경기 좀 잘 던졌어요. 잘 던지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위가 좀 더 좋은 스넬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1차전 기선 제압했죠. 그래서 또 좌우 타격 상성도 다저스가 좀 더 좋습니다. 다저스는 좌투수 공보다 우투수 공 더 잘 쳐요. 그래서 다저스 승에, 양 투수 다 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슬레틱스와 천사 경기. 애슬레틱스는 모랄레스 나오고 천사는 앤더슨 나옵니다. 저 모랄레스는 뭐 풀펜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 빠르고 4.2이닝 밖에 안 던졌고 공 빠른 투수다. 회전수 2484, 상위 한 10%, 15%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위가 되게 좋은, 변화고 없는 한 2이닝 던져 내려갈 겁니다. 2이닝 던져 내려가면은 뭐 뒤에 불펜이 막아야 되는데, 모랄레스, 애슬레틱스 불펜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안 좋아요. 안 좋고, 앤더슨도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2경기 연속으로 4실점 주고 있고, 전통적으로 애슬레틱스 타선에 좀 상대전이 불량해요. 그죠? 불량하다고 보고 있고, 이 경기는 천사도 오른손 투수공 잘 치고 애슬레틱스도 좌투수공을 이제 우투수공보다 더 잘 쳐요. 0.03 정도 높아요. 이제 역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앤더슨도 선발로 비교하면 좀 낫긴 하지만 앤더슨 최근에 좀 안 좋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내일 아마 천하 제일 장타 대회 열릴 것 같습니다. 둘이서 치고 뽑고 치고 계속 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천사 프레데 10.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제가 멘트로 언급만 할게요. 제가 표로는 보내드렸는데 잠시만요. 자, 에스턴 빌라 6회, 이거는 지금 경기 하고 있죠. 어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에스턴 빌라 승을 보긴 했는데, (0대 0이네요) 이건 에스턴 빌라 이제 경기 하고 있어서 의미가 없고, 썬더랜드와 웨스트햄 경기는 썬더랜드가 승격팀이고, 뭐 축구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팀은 전통 있는 팀이에요. 저기 어디야, 영국의 북동부, 그러니까 뉴캐슬이랑 지역 라이벌입니다. 거기 살벌합니다. 그 동네 우리나라로 치면 그 강원도 쪽인데 살벌해요. 얘들 펜시도 되게 세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죽어도 썬더랜드라고. 그 지도원도 뛰었고 기성용도 잠깐 뛰었었고. 이 경기 저는 썬더랜드가 역배긴 하지만 이 승격팀이고, 지금 웨스트햄이 선수 봉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쿠두스가 작년에 거의 돌격 대장이었는데 쿠두스가 옮겼죠, 팀을. 그 토트넘으로. 걔가 없으면 지금 필 푸르그랑 보웬 왼발밖에 믿을 게 없는데,
보헤는 왼발은 제가 봤을 때 유통기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걔는 정말 왼발밖에 못 써서 상대 수비가 왼쪽만 보고 있어요. 필크루그는 뚝배기 하나 원툴이라서 그 모든 EPL 팀의 그 센터백들은 등발이 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크게 점수를 많이 넣지도 못할 것 같아요. 많이 넣어봐야 1점 정도일 것 같고, 썬더랜드가 승격팀이고 간만에 복귀해서 관중들 호응도 좋을 거고 전투력도 상승해 있겠죠. 저 동네 특유의. 그래서 이 경기는 오히려 썬더랜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썬더랜드 풀엔에 2.5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도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울버햄튼과 맨시티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시즌 초에 좀 많이 헤맬 거예요. 핵심 선수가 다 떠나갔습니다. 진짜 핵심이라고 아인누리 이제 맨시티 갔죠. 그리고 쿠냐 맨유 갔죠. 그 둘이서 다 했어요. 걔 둘이 없는 팀이 무슨 초반에는 그 대치자 찾는다고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라르센 걔 작년에 골 좀 많이 넣었는데 저는 걔 작년 반짝이라고 봅니다. 올 시즌 거의 골 못 넣을 거예요. 아마도 걔 혼자서 만들어내는 골이 없습니다. 대부분 도움 받아가지고 주워먹기 식으로 골 넣었는데 이번 시즌은 아마 울버햄튼은 계속 수비만 할 거예요. 공격적인 찬스가 거의 나지 않을 겁니다. 쿠냐랑 아인누리가 거의 볼 운반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운반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농구로 치면 핸들러 있잖아. 핸들러가 없어. 조금 힘들지 않나. 맨시티는 로드리도 복귀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독일에서 넘어온 애 있잖아요. 걔 프랑크푸르트에서 넘어온 애, 걔도 이제 완전히 녹아들었을 거고, 골 잘 넣는 애, 걔 이름 뭐죠? 걔도 뭐 한두 골 넣을 거고, 뭐 덩치 큰 애. 그러면 이 경기도 맨시티가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맨시티 마행 쪽으로 저는 보고 2.5도 맨시티 혼자서 오버 칠 것 같아요. 2.5 오버까지. 그리고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 마요르카는 아직도 무리키 뚝배기 한 방 믿고 있던데, 그거 이제 안 속죠. 아마 그건 차트가 별로 안 올 거예요.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바르셀로나는 정말 좋아요. 압박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진들이 거의 뭐 사비 이니에스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필적할 만한 애들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 필적까지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잘한다. 마요르카 또 마페오도 살림꾼 마페오 결정하고, 그럼 바르셀로나가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에 2.5 언더 볼게요. 마요르카 골을 못 넣고 바르셀로나가 한 골 아니면 2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리그 별로 골 안 나는 거 아시죠? 이틀이랑.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사람이 너무